네, CEO 앤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는 이지혜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이 역삼동 건물인데요. 역삼동 건물의 빌딩의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출근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이렇게 닫히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가 전 속력을 다해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시는 걸 보고 제가 오픈 버튼을 잽싸게 눌렀습니다. 들어오시는 그 분이요. 블론드, 금발머리에 파란 눈동자의 외국인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그 오픈 버튼을 누르면 들어오시면서 땡큐나 excuse me 이 정도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재미나게도 그분의 반응이 한국인처럼 90도를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들어오셨어요. 순간 제가 미소가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금발의 파란머리 외국인은 영어를 할 것이다. 혹은 짧은 한국어를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이 한국인의 정서를 같이 느끼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는 외국인이지만 호감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 예만 보더라도 바야흐로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우리도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 그래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은 영어 스피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언제 배우셨나요? 제일 처음 영어를 배웠던 때. 우리 이슬 아나운서는 언제 영어를 처음 배웠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8살. 배웠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배웠습니다. 두 분은 유학을 갔다 오셨잖아요. 가시기 전에 언제 영어를 처음 배우셨어요? 접했던 건 3살이었고 이제 제대로 과외 받기 시작했던 건 7살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셨던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이경아 기자님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배운 게 처음으로 영어를 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어를 쭉 배우시면서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우리 이슬 아나운서는 어땠나요? 사실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네. 너무 재밌게 이렇게 노래하듯이 따라하기도 하고 네. 했는데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서 문법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완전 등 돌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문법 공부를 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우셨어요? 저는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 문법의 그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혜진 씨는 고등학교 때 영국에 있었으니까 제귀대명사 이런 거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미국에 있었는데 그 중학교 때 성문 영어로 기억합니다. 문법을 공부해서 네. 저도 중학교 때는 좀 학교 영어 공부는 손을 뗐던 것 같아요. 문법이 나와서 네. 똑같이. 그렇죠. 이경아 기자님은 영어 공부하면서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배운 영어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재미도 없고 거의 수능 위주의 그런 거의 요령식의 영어라서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많은 한국에서 공부했던 한국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문법, 회화도 한국에서 했던 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공부를 지금껏 10년이 넘게 해왔지만 아직까지 영어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위안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언어별로도 cognation, 친족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중국어를 조금 하실 수 있으신가요? 중국어와 우리나라 단어는 비슷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짜장면을 중국어로 짜장면이라고 하고요. 자신감을 중국어로 쯔신신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 같은 경우도 이지에 중국어로 하면 리즈아이가 되고요. 비슷합니다. 중국어와 한국어, 특히 동양 언어권은 이런 언어 간의 친족 관계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와 영어의 커그네이션, 친족 관계는요, 정말 여기서 저 끝까지예요. 굉장히 멀어요. 사고 체계도 다르고 어순도 다르고 친족 관계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10년을 넘게 해도 네이티브처럼 할 수 없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세계화 시대에 살기 때문이겠죠. 오늘 영어를 제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온 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를 공부해 왔고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그 역사를 조금 재미있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조선에 처음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코쟁이다, 아니면 괴물이다, 혹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처음 배웠던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에 당시 조선에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가장 잘했던 사람 1호가 누구였을까요? 무역. 네, 무역했던 사람. 네, 그렇죠. 당시에 많이 서양 문물을 배척을 하고 외국인들을 배척을 했지만 배제학당에 가서 영어를 배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영어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제가 인물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저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영어 스피치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림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배제학당 졸업식에서 영어 연설을 한 것이 조선인 최초로 공식적인 영어 스피치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 의회에 가서 1954년에 미국을 공식 방문해서 상원, 하원 의원들이 모인 그 의회에서 영어 스피치를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33번의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 당시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했던 영어 연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지금 이 젊은 세대와 같은 억양과 발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달린 댓글 중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Rhys English is a little bit hard to understand because of his accent. But anyway, it's a priceless historical document 라고 누군가는 댓글을 썼습니다. 요즘에 홍대만 가도 영어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요. 교포 1세대, 1.5세대, 2세대를 넘어가면서 한국인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 합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초대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했던 그 영어 연설을 보고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어와 영어의 친족 관계는 엄청 멉니다. 그랬던 이 친족 관계가 그 당시에 영어를 이 정도 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 혜진 씨와 기자님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딱 1년 반 했었고요. 네. 그리고 대학 때는 2년. 학사학위까지 따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기자님은요? 저는 고등학교 넘어가서 호주에서 9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네. 최근에도 제가 같이 방송 생활을 하다가 아나운서를 하다가 그만두고 미국에 유학을 간 언니들이나 아는 분들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박사학위 끝내셨어요? 물으면 5년, 6년, 7년, 8년, 9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다, 포닥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가서 해외에 가서 학위를 따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사, 하버드대 석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5년 만에 땄어요.
지금도 어려운 그 아이비리그에서 이 당시에 우리처럼 뭐 어릴 때부터 어학을 습득을 하고 수많은 어학 자료가 있고 부모님이 유학을 보내주시고 어학원을 보내주시고 책을 사서 읽으라고 지원해 주시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04년에 미국으로 가서요. 1905년부터 유학을 해서 1910년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질투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그래서 어느 날 궁금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의 저서인 독립정신을 읽어봤는데요. 머릿말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지루한 세월이 어느덧 7년째가 됐다. 소중한 시간 헛되이 보내기 아까워 외국 친구들이 빌려준 책을 탐독하며 고통과 근심을 잊어버리고자 하기도 했다. 세상 형편이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울분이 치솟아 몇 권의 책을 번역하며 잊으려 하기도 했으나 어느 것도 발간되지 못해 울적함을 찾을 길이 없었다.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남아로서 세상에 태어나 유익한 일을 할 만한 경륜은 없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오늘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공부한 우리 세대들은 부모님께서 뒷바라지를 다 해주셔서 유학을 갔지만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박사학위까지 5년 만에 땄던 우리의 선조 중에 한 분은요. 감옥에서 7년의 세월을 보내며 외국인 선교사들로부터 책을 받고 그 감옥을 도서관으로 만들며 책을 탐독하고요. 영어를 공부하고 당시에 없었던 한영 영영사전, 영한사전을 만들기 위해 집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사실 고종 때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보낼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조선에 없다는 이유로 사면을 받고 미국으로 보내졌던 겁니다. 오늘날 영어를 공부를 하고 또 헬 조선이라고 말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감옥에서 또 영어 공부를 했던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고요. 이분 또한 거의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죠? 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요. 이분도 제대로 된 영어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이분이 쓰셨던 기록 중에 나는 48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76년과 80년에 두 번에 걸쳐서 있었던 5년간의 옥중 생활은 영어 실력을 쌓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나는 옥중에서 책을 많이 읽었고 또 본격적인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으로부터 죽을 위험을 당하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신세도 많이 졌습니다. 나를 2번이나 감옥에 가두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책을 읽지도 못했을 것이고 영어 공부도 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82년도에서 85년도까지 미국에 머무는 동안 ABC, MBC 등에 출연을 해서 영어로 인터뷰를 합니다. 또한 당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었던 ABC의 나이트라인에 출연을 해서 레이건의 방한 문제를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데 정말 기막히게 토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는 참 많은 분들이 영어를 잘하고 계십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방탄소년단 BTS가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었죠. 이 방탄소년단의 우리가 알고 있는 RM,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뭐 유학생이 아니었고요. 교포 출신도 아닌데 순수 한국 토종인으로서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전직 대통령의 영어 학습 그리고 유엔에서 멋지게 연설을 한 방탄소년단의 RM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인의 영어 스토리, 역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좀 영어 스피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영어를
영어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에서는 쭉 한국말만 했었으니까 지금은 가볍게 영어로 입을 푸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저보다는 유학을 다녀오신 두 분이 든든하게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편하게 영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희슬 아나운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에게는 시키지 마세요 라고 우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간단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간단한 그냥 뭐 영어들만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그냥 할게요. 네. So from now on we are going to speak in English, right? Okay. So 네. 이슬 이슬서 what is your name? I told you before. even My though- name is 이슬서. Okay. 잘하셨어요. Okay. And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And you?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I'm fine, thank you. And what is your hobby? Could you tell us about your hobby? My hobby, listen to music. Your hobby is listening to music.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Do you know hip hop? Of course, you like hip hop? Well, I didn't know that. Hip hop? So why do you like hip hop? 리듬이랑 목자 뭐라 You like the rhythm. Okay, thank you for your answer. Thank you. Okay, and next, 혜진. I knew it.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사회를 보러 갔는데 제가 한국어 사회를 하고 혜진 씨가 영어 사회를 했습니다. 잠깐 그 브레이크 타임에 어떤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로 보이는 남학생 한 명이 혜진 씨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수줍게 이렇게 옆으로 다가오더니 저기 사진 좀 이러면서 사진을 좀 같이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2부 진행을 하는데 저 끝에서 그 남학생이 불꽃 같은 눈으로 혜진 씨 진행하는 걸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웃음을 참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끝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희가 방송, 그 사회 진행한 거를 다시 한 번 더 녹화된 걸 봤는데요. 혜진 씨가 영어를 진행할 때, 영어 할 때 정말 너무 she looked so attractive and gorgeous. 너무 멋있고 아름답더라고요. 자, 우리 혜진 씨의 영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혜진, could you tell us about yourself? Actually, I couldn't see that boy. If I just found him and I'm gonna say something maybe there. Oh, you're gonna be my big fan maybe there, like this, but I couldn't do that because she just find him there. But yeah, I'm Hejin Park. Okay, I think this is really important. How did you learn English? Actually, I kept interested in about like English since I was like 3 years old maybe. That is gonna be lie maybe, but my mom, she was really smart, I guess. Wow. So she was really interested in my like education, especially about the English. So she spent a lot of money for my English. Even I just go like foreign abroad and to study English, and then she spent much. That is gonna be the big deal, maybe. Big reason also. At the age of 3, so what kind of method did you use? Like video, The ways, maybe. or books, or No television? books. Actually, I could speak English when I was like 7 years old, but I couldn't write English at all. I didn't know about like A, B, C, like alphabet. I didn't know about it. I just know how to speak. But I never just approached like a grammar or like words, phonics. No, never. Just like listen and speak it out. Listen and speak it out. I just repeat it again. 오케이. 자, 계속해서 혜진 씨와 대화를 하는 걸로 하고, 기자님,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us?
Oh, In English? In English. Okay. I just used my English very long time. So actually, my name is Kyung Lee. So I have studied in Australia. So I just use kind of this Aussie accent now. Aussie accent. Yes, kind of it. So I don't know, but this is a little bit explanation of how to use the Aussie accent. It's kind of it. It's like speak like very short and speak slight accent is between America and Britain. So it kind of very strong and short. Yeah, that's it. Yeah. Then how was your life in Australia? Because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Me neither. So Yeah, could me you tell neither. us I about your life in Australia? How can I explain that one? Actually, my father's recommended to go to study abroad to Australia, and so I said yes. So that is first time to go to study, and then study. I didn't have my choice because my father's this is not. That is a recommendation. It's like a pressure. You have to go. You have to graduate the university. So that's the beginning of the English. Yeah. Were there any hardships like difficulties when you were i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or in the UK? Actually, when I've been in like America, when I was like a high school student, and everything was my hardship. So I couldn't speak English, even if I say something, and they didn't understand what I'm saying. And Really? even when they just told me something, and I never understood it. So it was really hard. And also the culture is so different. Even like the Asian cultures and American cultures are totally different. So. It was so hard to get used to do it, everything. What kind of differences? Like, if I'm very sick, but I should go to the school in Korea. Right? Yeah. We have to That's die right. in school, right? But in America, if I just have like just a little cold, and if I go to school and I can get the applause, I have to be scolded because you are very selfish, girl. Because you could just affect a lot of people, like you never think about it, like you have to go home like this. So that common sense or what I think, and they are so totally different. So it was so hard. Yeah. I just feel like everybody doesn't like me though. And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Actually, it's kind of different because I didn't study my teenagers in Australia. So I've studied my uni life in Australia. So it's kind of different, but I understand as a first part it's because when I speak like the American English, they didn't understand. It's, for example, so when I said it's like it's awkward, I knew that yes, awkward, but they didn't know that. They didn't understand what. So my friend said it's awkward. Awkward. It's like awkward. Yeah, awkward. Or as a party, no understand. The party is like different accent. Yes, advance or no advance. Says like that. That is very very harsh for me. Yeah. Okay, thank you for your answer. And 자, 우리 이슬 씨에게 두 분께서 영어를 배우시고 하셨던 또 많은 보시는 학습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할 수 있는지 특히 영어 스피킹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좀 조언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영어를 정말 배우고 싶으면 외국인 친구를 사귀면 정말 좋아요. 외국인 친구 하나만 있으면 어쨌든 이 친구랑 데이트하고 밥 먹고 이러려면 말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친구 있으면 무조건 됩니다. 친구를 사귀세요. 네,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영어를 학습하기가 좋다는 박혜진 아나운서의 이야기였고요. 우리 기자님은요? 예전에 방탄소년단 RM이 얘기했던 자기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방법이 있다고 말을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저도 그 방법을 써서 영어가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한 편의 영화를 봤을 때 3번 보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자막 없이 보고 두 번째가 자막 있이 보고 세 번째가 자막 없이 보는 건데 사실 이게 3번씩 보는 게 질려요. 그 사실.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볼 때 그냥 한 번 보세요. 그냥 들리든 안 들리든 한 번 보시고 근데 두 번째 자막을 보실 때 그냥 넘기셔도 보도 돼요. 근데 내가 이제 들었을 때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갔다는 부분만 자막을 보시면서 비교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배우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많이 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자, 두 분의 그런 충고가 있었으니까 자, next question is what is your favorite movie or what is your favorite drama? 네. 영어를 뭐 배우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뭐 드라마나 그런 Actually, I really love like a Gossip Girl movie. All of the girls like it though. When I was like a high school student, and the Gossip Girl in the movie, there is the main actress. Her name was like a Blair. Maybe you know that. Yeah. So Blair, her English was really fast and very attractive, and then also how can I say that? Attractive? Is it right? Attractive. Yep. Attractive. She just like attacks something. Yeah, it was really strong. So I really wanted to follow her. So I just shadow her maybe though. I think New Yorkers speak like that most. Yeah, exactly. They do. Yeah. So what is the background of it? Where was New it? York. It was New York. Yeah, New York City. So it was called So, like Blue something. Is it Blue something? Maybe. I don't remember. I don't know. Yeah. Okay, Gossip Girl. So have you ever seen that drama? Gossip Girl 보셨나요? 네, 네. 사실 영어 하려고 가십거를 봤어요. 근데 정말 그 말한 거 3번 돌려보는 것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는 거는 그 미국 학생의 그런 제스처만 배웠어요. So could you tell us that gesture? 그 제스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What? No! 막 이런 것만 배웠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근데 그런 것만 하셔도. 이런 것만 너무 능수능란하게 배워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찰지게 욕하는 법 그런 것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조금 더 기초를 공사하고 그 다음에 가십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혜진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화를 그렇게 3번 보는 것이 이렇게 제스처도 배우고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Okay, next I will ask you the same question. What is your favorite movie or what is your favorite drama? Actually, I really like. Stop it, please. Yeah, okay. So, actually, I watch it a lot of time. About the Disney, Disney, or Disney, the cartoon, or the drama, everything. Because they're the voice actors, it speaks like very exact. And Is the it- pronunciation is Yeah. really clear. Yeah. Right. So that is a is upgrade my English levels. So that is really helpful. So Then what is your favorite Disney movie? I watch it. My favorite movies. I watch it a lot of time. About now, I'm just thinking. I watch it all of it's diversity. So so I didn't think exactly what is some Rapunzel? the Little Mermaid Ah. or the Beauty and the Beast or everything I watch. So actually, I watched a lot of time about the Selena Gomez, the dramas. I can't remember the name, but they're really helpful. She's accent is really good. And recently, did you see the Aladdin? Aladdin, yeah. Did you see Yes, it? I watched. And Yeah, how I was did. it? That is really good. And you mean the cartoon or the movie? Movie. Yeah, that is really good. That is super fun. That's super fun. So I really super recommend it to watch it that one. Yeah. 네. 알라딘 보셨나요? 최근에? 네,
보고 저는 또 그걸 보고 춤만 배운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말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아, 해야겠습니다. 네. 네. And I know that you watched that movie a week ago, right?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It was good. It was great. Actually, the main actor, he's not my type, but the main actress, she was really gorgeous. She was my very type. attractive, Very attractive. strong. So actually, intelligent. like a half and half. It's not a half and half for the person, but anyway, that I like the person that, like a white person with like American, like African person, like I like kind of that person there. So she was really attractive. It was really good. And then what about the songs, Thai songs? Speechless. Yeah, Speechless and A Whole New World. Oh, Yeah. not really. That's so beautiful. 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뭐 한국인들이 어떻게 영어를 학습해왔고, 어떻게 영어를 배워왔고, 또 우리 밀레니엄 세대들이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고, 또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영어 공부를 할 때 이런 점이 어려웠다 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혜진 씨는요? 저는 그 문법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법적 뭔가 말을 하라고 하면 할 텐데, 근데 너 말에 뭔가 문법이 달라라는 말을 한국에 와서 듣기 시작을 했거든요. 오히려 미국 애들도 그냥 그냥 I and you 뭐 이렇게 you and I will go somewhere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you and me go somewhere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막 그런 걸 지적을 하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그 Royal Family of the World라는 대본을 쓰는데 혜진 씨가 Marry with라고 쓰셨길래 한국 문법책에서는 절대 Marry with라고 하면 안 되는 그 문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and 기자님은요? 기자님. 네, 마이크 켰어요. 네. 죄송해요. 영어도 한 가지 언어 중 하나라서 그냥 한국어 하듯이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꼭 한국은 꼭 영어 문법을 꼭 지키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전달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법적인 그런 틀을 좀 많이 깨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슬 아나운서는 영어 학습을 할 때 어떤 게 어려웠나요? 저는 사실 아까 막 영어로 얘기하시면은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웬만큼은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듣기는 돼서 이렇게 뭐 가십거를 보거나 뭐 알라딘을 보거나 듣기는 하지만 정말 사실 말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 영어 교육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4명 중에서는. 그 피해자 4명 중에서는 전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문법을 신경 쓰지 않고 말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단어랑 이제 문장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굉장히 힘든 일이 된 것 같아요, 저에게. 그리고 사실 읽는 것도 이게 단어 조합하면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대충은 돼요. 하지만 말할 때는 정말 단어가 갑자기 생각도 안 나고 정말 한 문장도 만들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생각했을 때 말하는 게 가장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네. 말도 시도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영어를 들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두 분도 이제 해외 생활을 하시면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겠지만요. 누군가가 저에게 인종을 선택해서 국적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100%
다시 태어나도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두 분은 어떠셨나요? 우리와 다른 점, 공통점, 이런 점은 좋더라, 이런 점은 별로더라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Their pros and cons. Could you tell me about their pros and cons? So how can I, 영어로 해야 되나요? 오케이. 자, 영어 스피치 시간이니까 한번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So, just this is my thought. Actually, I have friends, but actually, I do, you know, to be honest, I have a friend. It doesn't look like blonde. It's blue eyes. There's most of friends are it's like it's Asia, but born in Australia or it's Chinese. It's like that. So I really want to say that how can I want to really say that when you want to learn about English, you don't need to meet. It's like blonde, blue eyes. You don't need to just have friends like Chinese, Asia, but they have to speak English. So I want to say that if you want to learn the English, it doesn't matter whoever you meet. Just speak. So practice the communication. So that is important, I think. Yeah. 네. And Haejin, what about you? Actually, I cannot find any cons, but I just find that like a process gonna be I can improve on my English skills as well. And second, and I can feel like a globally. I just feel like an international person something. And third, like yeah, I could just learn their cultures and their common sense and what they think, and except for like Asian culture something. Yeah, I just pop up something about the cons. Cons is gonna be if we just stay apart and we can meet for we can meet forever. Actually, we just like say it, like through the messenger, like I miss you, and passes the time a little bit, and then we just forget each other and we just live ourselves each. So that is gonna be the cons maybe. Like they don't have 정 like 한국인. 네, 두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들이 굉장히 expressive하고 잘 표현을 하는 강점은 있지만 사고를 깊이 하고 형이상학적인 데에는 한국인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과학적이고 실증적이고 형이하학적인 것에는 서양인들이 굉장히 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가진 한국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 언어를 받아들이고 서양인과 교류를 했을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강점은 더욱더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류가 그렇고요. 많은 한국인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영어를 학습하면서 어려웠던 점은요.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클로징은 방탄소년단의 RM이 UN에서 했던 그 영어로 클로징을 할까 합니다. So, let's take one more step.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I'd like to ask all of you, what is your name? What excites you and makes your heart beat? Tell me your story. I want to hear your voice, and I want to hear your conviction.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Thank you very much. 네, 오늘 CEO 앤 크리에이터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